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확진자들 중 12세 미만 어린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육지보건당국은 최근 검토 중인 238건 중 44건이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미만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부모나 가족, 성인들로부터 감염됐습니다. 6지역에선 지난주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어린이와 청소년 29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이들 대다수가 백신 미접종자들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병원엔 집중 치료가 요구되는 40세 미만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청소년과 2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아 지난 일요일 밤 기준으로 12세에서 17세의 접종 완료율은 52.2%, 18세에서 29세도 58.1%에 불과합니다. 온주보건당국의 데이터에서 보면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률은 접종자들보다 8배 많았습니다. 당국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분석한 결과 신규 확진자의 95.4%가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또한 미접종자의 병원 입원율과 치명률은 각각 92.6%와 92.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입원율과 치명률은 각각 0.7%와 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6지역 당국과 온주 당국은 백신 접종을 강력히 독려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12세 미만 어린이는 아직 백신 접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 성인들이 스스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어린이들은 특히 감염에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 신규 확진이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심각한 질환이 나타나기는 드물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파악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돌파 감염률이 20%에 달했습니다. 오늘 온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646명의 67%가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남은 34%는 백신 접종자들인데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가 감염되는 돌파 감염률은 20%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14%는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았거나 2차 백신을 맞았지만 2주가 지나지 않은 부분 접종자들입니다. 온주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확진자들의 백신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에선 신규 확진자가 321명 늘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 토론토 96명, 필 지역과 해밀턴이 31명씩, 6지역에서 30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온주에서만 총 55만 3,125명이 감염되고 9,409명이 희생됐습니다. 감염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1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9만여 명인 30대가 두 번째, 20세 미만도 8만 9,800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2세 이상 온주의 1차 접종률은 81.1%, 2차 접종률은 72%입니다. 이외에도 온주의 비즈니스 연맹은 추가 락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퀘벡주와 같이 백신 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퀘벡주에선 234명이 늘고 7명이 추가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사망자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올겨울 시즌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고 10월 말경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상 관측 기관인 파머스 알마낙은 올겨울 온타리오주 전역에 혹독한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관은 10월 말경 첫눈이 내리고 12월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에는 혹한이 몰려오며 1월에는 폭설과 함께 강한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매서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2월과 3월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관은 예상했습니다. 중부 지역도 예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 캐나다 서부 지역은 평년 기온에 가까울 전망입니다. BC주는 1월에 자주 비가 내리고 산악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이 델타 변이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마요 클리닉 헬스 시스템 연구진이 5만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모더나의 감염 예방 효과가 76%로 감소했습니다. 델타 변이 이전의 모더나 감염 예방 효과는 86%였습니다. 같은 기간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는 76%에서 42%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5달 이전에 접종한 사람이 이후에 접종한 사람보다 감염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 연구진은 두 백신 모두 병원 입원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앞서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모더나 부스터샷이 곧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에 발표됐으며 아직 동료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온타리오주에서도 요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은 거주민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그룹보다 델타 변이에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여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시니어는 더 높은 백신 투여량과 부스터, 그 밖에도 추가 예방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모더나 제약회사가 향후 2년 안에 캐나다에 모더나 백신 생산 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연방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다만 아직 시설 위치와 연방정부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과열로 인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제습기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UYD 테크에서 생산한 제습기로 지난 2009년 2월에서 2017년 8월까지 캐나다 전국에 있는 로우즈와 월마트, 코스트코에서 허니웰이나 하이어, 에어텍, 클래식, 월플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으로 시판됐으며 $120에서 $430까지 총 42만여 대가 팔렸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내에서 화재나 연기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사에 연락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 6일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간 평균 환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기는 6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어제는 1,300여 명까지 증가해 7월 17일 380명에서 3주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 일요일 2,000명에 육박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어제까지 12세 이상의 1차 접종률이 81.4%, 2차 접종률은 70.3%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신규 확진자 1,079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일평균 360명으로 일주일 새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이 기간 5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테리어 지역 587명, 프레이저 보건 지역 258명, 밴쿠버 코스탈 지역 142명 등이며 현재 입원 중이거나 격리 중인 실확진자 3,036명 중 절반 이상이 인테리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장기 요양원 7곳에서 아웃브레이크가 선언됐는데 프레이저 보건 지역에선 홀리루드 매너와 킴 빌리지 웨스트 코트 요양원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BC주는 어제까지 12세 이상 1차 접종률은 82%, 2차 접종률이 70.3%이며 백신 접종 간격을 기존 49일에서 28일로 줄여 접종 완료율을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지난해 놀스욕 제너럴 병원에서 가장 많은 주차 위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차 위반 티켓이 전년 대비 37% 줄어든 140만 건이며 이 중 놀스욕 제너럴 병원에서만 5,300여 건이 발부돼 토론토에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스카보로 블러퍼스 공원으로 3,800여 건이며 그랜드 트렁크 크레센트 19번지와 험버베이시오 파크 6대학 순입니다. 지난해 주차 위반 적발이 줄면서 시 예산도 전년 1억 1천만여 달러에서 7,900만여 달러로 감소했으며 주차 위반 티켓 한 장당 평균 벌금은 $50였습니다.